환자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고, 실제 담낭을 떼신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담낭 수술 직후에 올 수 있는 수술 합병증은, 네, 안녕하세요, 쏙닥터 유수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담낭 또는 이제 쓸개라고 부르는 기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담낭과 쓸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또 전해오는 속담도 또 좀 많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또 쓸개가 없는 그런 분,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담낭과 쓸개를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절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담낭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담낭 절제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권하면 쓸개를 제거해도 사는데 문제가 없냐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담낭을 떼고 난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관인 담낭을 절제술로 떼어내야 하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니도 담석입니다. 이 담석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문제를 일으켜서 급성 담낭염을 일으키는 경우, 본인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오시고요, 눌러도 매우 아파합니다. 두 번째는 담낭염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담낭을 빠져나간 돌이 담즙이 흘러나가는 길을 딱 막아서 황달이라든지 폐혈증 같은 문제를 일으킨 경우. 세 번째는요, 담낭에도 폴립이 생기거든요. 그걸 용종이라고 그러는데, 이 담낭의 용종이 자꾸 커져서 1cm 이상 커지게 되면 이건 뭐지? 혹시 이거 암은 이렇게 되거든요. 1cm 이상 커진 담낭 용종이 있을 때는 보통 담낭 절제술을 권합니다. 용종만 딱 떼서 조직 검사를 하면 좋겠지만, 이 담낭 안에 들어있는 용종은 조직 검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담낭을 전체를 떼어내서 담낭을 열어서 그 용종을 어떤 용종인지 조직 검사를 보통은 합니다. 네 번째는요, 담낭에 생긴 무슨 혹이 있는데 이 모양이 아무래도 크기도 좀 크고 경계도 좀 불규칙하고 아무래도 얘는 담낭암이 의심될 때, 그래서 생긴 모양이 담낭암이 강력히 의심될 때는 반드시 담낭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다섯 번째는 담낭에 천공, 즉 구멍이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떼내야 되겠죠. 여섯 번째는 담낭 벽의 두께는 한 4mm 이하거든요. 근데 두꺼워져 있어서 만성 담낭염이 의심이 되고요. 또 소화가 안 되거나 눌렀을 때 아프거나 여러 증상이 동반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담낭 절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담낭 선근종증. 선근종증은요, 갑상선처럼 이게 담낭도 뭔가를 분비하는 샘 선자를 써서 선이에요. 또 근육이 있거든요. 또 혈관들이 있겠죠. 그래서 담낭을 구성하는 근육, 혈관, 담낭에서 뭔가를 분비하는 점막, 이런 게 다 두꺼워져 있는 경우를 담낭 선근종증이라고 합니다. 담낭 선근종증이 있는데 전체가 두꺼워져 있으면 좀 낫는데 일부만 두꺼워져서 이걸 분절형 담낭 선근종증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게 뭐야, 담낭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때는 또 역시 담낭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담석이 문제를 일으키면 뗀다 그랬죠. 담석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일으키진 않았어요. 하지만 크기가 매우 커서 보통은 3cm 이상, 돌 하나 크기가 3cm 이상으로 매우 커서 너무 크면은 담낭암을 동반 확률이 좀 올라가요. 담석이 있다고 해서 담낭암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담석이 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 담낭을 떼서 열어보면 담낭암이 동반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담석의 크기가 3cm 이상으로 매우 크면은 담낭암 동반 확률을 배제하려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담낭 전체를 떼냅니다. 이 임상에서 보통은 이 8가지 이런 이유로 담낭을 제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또 경우가 있겠죠. 대부분의 담낭 수술은 요즘은 이제 개복을 하지 않고요, 구멍을 몇 군데 내서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 절제술로 담낭 전체를 떼어내게 됩니다. 수술 입원 기간도 보통 짧아서요, 보통 한 2-3일이면 대부분 퇴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담낭을 제거해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환자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고, 실제 담낭을 떼신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담낭 수술 직후에 올 수 있는 수술 합병증은 담즙이 내려가는 그 담관이 손상을 받아서 담즙이 이렇게 줄줄 새는 경우, 또는 출혈이 있겠고요, 감염이 있겠고, 주변 장기가 이제 손상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증상은 사실은 드뭅니다.
담즙이 유출되는 경우도 한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수술 직후 말고요. 수술 이후에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로는 첫 번째는 담낭 절제술 후에 약 한 5에서 12% 환자분은 담즙 산에 의한 설사를 경험합니다. 이 설사를 제일 힘들어합니다. 이런 후유증은 수술 초기에 흔합니다. 소화 역할을 하는 담즙산은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담낭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거를 저장하고 또 농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담낭이 제거되고 없으니까 계속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여과장치 없이 십이장으로 그냥 쭉쭉 분비돼서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설사도 3 내지 6개월 후에는 담간의 확장으로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럼에도 계속 설사를 하게 되면 담즙산을 줄여주는 콜레스티라민 이런 계열의 약물이 있거든요. 이런 약물을 드시면 호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지방 음식을 드시면 소화가 안 됩니다. 고지방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은 이를 소화하려고 고농도의 농축된 담즙을 담낭에서 이렇게 착 짜줘야 되는데 담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지방 음식의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장에서 가스와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주된 이유가 됩니다. 근데 이런 현상도 수술 후 적응이 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만 이를 예방하시려면은 고지방 음식보다는 식물 섬유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주로 드시고요. 자주 나누어서 소량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담낭 절제술 후 경과 관찰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에 담낭암으로 절제한 경우라면 더 자주 복부 초음파와 CT로 경과 관찰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1년에 한 번 복부 초음파로 충분합니다. 만약에 복통 등 이전 담낭 수술 전에 그때 느꼈던 증상이 생기면 1년이 아니라 즉시 초음파와 CT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담낭 절제술을 받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사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고지방 음식을 드시면 복부팽만 소화불량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담즙산에 의한 설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지만 지속이 되시면 약물 치료로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쏙닥터의 생각입니다만 조물주가 괜히 담낭을 주시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담낭의 기능과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쏙닥터는 꼭 필요한 경우만 담낭 절제술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쏙닥터 류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